진압해 검축히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조회수가 떨어지는 훌륭한 프로그램. 아, 그런가요? 아, 대선 끝날 빨리 때리쳐야지. 이거 힘들어갖고 이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즐겨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소수의 매니아들은 어디나 삐뚤어진 데 네.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럼요. 그런 거에 속아서 지금 뭐 조회수 300회 나오는데 송출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장인수 기자가 운영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최강욱 TV, 박시영 TV가 함께 협업해서 방송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좀 다뤄봐야 할 사안은 대선 한복판인데요. TV 토론회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TV 토론회 야 그거 효과 있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없는 듯 하기도 하고 이번에 또 시청률도 별로 안 높았어요 사실. 과거에 비하면 그만큼 이제 별로 영향 없다. 이면 찍을 사람은 이미 결정했고 대세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TV 토론회 관련된 명장면 그리고 TV 토론회가 지지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등등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경제 주제로 TV 토론회 열렸죠 얼마 전에.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1차 TV 토론회? 이준석의 실점이 돋보이는 토론이었다. 정치적 미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TV 토론이 결국 지나고 나면은 이미지, 인상 이런 게 남는 건데 태도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저게 무슨 청년 정치인으로서 참신하게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젊은데 건방지다 이런 이미지만 잔뜩 심어준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비호감도가 높은데 향후를 어떻게 기약할 수 있을까 저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준석이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네거티브를 하는 분위기면 그렇죠. 먹힐 수도 있어요. 잘하네. 네거티브를 서로 하는 와중에. 근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이 점잖게 갔거든요. 네. 권영국 후보도 세게 비판은 했지만 어떤 개인 트집 잡기, 말장냐 이렇게 뭐 비아냥대거나 깐족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본인의 비전은 없더라고 전혀. 이준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릴 건가 보관이 없어. 혼자만 이제 깐족대고 남 비판하고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좀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혼자만 그러니까 그게 확 도드라져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문 용어 한 10개 외워와가지고 그걸로 계속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뭐 이런 식인데. 야,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이준석하고 말이죠. 한동훈하고 1대1 토론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얘기 들었어. 많이 하셨죠. 야, 누가 더 깐족거리나. 그것도 설이 갈리더라고. 그래요? 차라리 이준석이가 그래도 좀 낫더라. 아니다. 한동훈이가 저보다는 낫다. 그 설이 서로 논쟁하시던데. 용어 상박입니다. 우리가 그럼 한번 붙여볼까? 세기의 대결로. 포장을 근데 해서. 제 생각은 그래도 이준석이는 대선 토론이라 좀 내용이라도 있었어. 그래도. 근데 한송훈이는 내용조차도 없잖아요. 그냥 말장난이지. 일각에서는 이준석 캠프가 제가 들은 얘기는 멘붕에 빠졌다요, 사실. 그래요? 똑똑함을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야비하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예. 그러네. 맞아. 야비하다는 표현이 또. 그런 것만 쌓인 거야. 철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트집 잡기 막 이런 거. 본인의 어떤 전문성, 똑똑함 이런 식견을 가시하는데 세계적인 예를 들면 세계 경제의 흐름, 요즘에 트렌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의 프레임으로 공격해야지 뭐. 그냥 일방적 쏘아붙인 거야. 네. 그 최강욱 의원하고 이준석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최강욱 의원하고 한번 이게 해봤으면 좋겠어. 상황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때 즉흥적으로 머리를 잘 써서 멘트를 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이렇게 답하겠지. 나오겠지. 그럼 난 그렇지. 이렇게 공격해야지. 그렇지. 거기까지 딱 이게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안 돼, 토론은. 약간 쉬었다가 얘기를 해야잖아. 얘기했어. 한 2, 3초 쉬었다 얘기하면 좀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하잖아. 바로. 머리 이게 해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꾀에 넘어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이런 사람이 이준석 상대해서 박살냈으면 좋겠다.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재명 대표는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 애들하고 장난을 못 치잖아. 좋아했대잖아. 펜포에서는 이준석 잘했다고. 근데 캠프는 펜코는 좋아했는데 이준석 캠프는 멘붕에 빠졌다.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토론을 봅시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겠죠. TV 토론 이후에. 예. 근데 요즘에 뭐 여론조사 장난치는 조사들도 다시 고개를 들던데 믿지 마시고 정확한 조사들 휴대폰 가상번호로 한 여론조사 꽃 등등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조사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큰 변화 없다. 그렇게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변화가 있겠어. 예. 근데 일단 경제는 좀 재미없긴 하더라.
정치 사회 쪽이 좀 더 재밌긴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빅데이터로 보면. 경제보다는. 경제는 그래도 나는 김문수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어버버하는 게 재밌던데 어떻게 저렇게 나는 진짜 김문수 그렇게 무식한지. 야, 정말 끔찍하더라고. 그래도 국회의원 몇 번 했고 도지사도 해봤는데 장관도 그러니까. 하고 저 정도로 모르나? 이것도 막 계속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뭐 써준 거 찾지도 못하는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와.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생각이 들어서 야 일은 넘으면 다 사람들이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박정원 이런 분들 보면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펄펄 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세 있어도.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김문수 턱걸이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워놓으니까 정말로 그냥 동네 어르신 수준이지 뭐 저 사람은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권영국 후보는 상당히 빛났어요. 저는 그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야겠더라고. 한 분은. 이번 TV 토론 최대 수혜자는 권영국 후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좀 수성을 한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권영국이 돋보였다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대가 없었고 이제 정의당이 많이 그렇죠. 우리가 찌그러졌죠. 기대를 접었잖아요. 네. 근데 권영국이 나와서 이준석하고 또 달랐던 게 굉장히 상대 후보를 공격할 때 비아냥되거나 깐족거림이 없이 진지하게 내용으로 했지. 진지하게. 내용으로 그 공격을 했거든요. 한 놈만 팬다 김문수. 그러니까요. 또 내란에 찬성하느냐, 내란이 경제 망가뜨린 거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거는 좀 그런데. 맞아요. 예. 권영국이라는 사람을 많은 분들이 몰랐죠. 사실 심상정이야 뭐 워낙 알려진 그러니까. 분이었지만. 그 사실은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경력도 저기 하고 아마 내가 알기로 서울대 공대 출신인데 현장에 있다가 수배당에서 한참 저기 하다가 또 잡혀 들어갔다가 나와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되시고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시고 이제 거리의 변호사라고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시민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 특히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김문수가 헛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장관은 어디로 해먹은 거냐고 얘기한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손해배상 예.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법을 모르고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런 거 이제 딱딱 통쾌하게 지적해줬죠.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그 최저임금 최저임금, 차등 이준석이 막 도입하는 거. 떠든 거 그것도 통렬하게 반박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지.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것 때문에. 맞아요. TV 토론회가 어떤 역사를 가졌고 실제로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1960년에 처음 도입을 했더라고요. 케네디가 최고의 수혜자였지. 맞아요. 들어와서. 리처드 닉슨하고 닉슨하고. 붙었는데 흥미로운 건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은 닉슨이 잘했다 이랬대. 네. 케네디가 비주얼이 좋잖아. 네. 그러니까 TV 토론회에서는 케네디가 압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정치 홍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텔레비전으로 나오니까 닉슨은 뭔가 초조하게 떠는 아저씨의 모습이었고 네. 케네디는 딱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잘생긴 사람이 또 옷도 짙은 색 옷을 입어가지고 예. 부각됐지. 흑백 시기에 예, 딱 예. 그게 비주얼이 돋보였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97년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때 네. 이제 DJ 나올 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IMF 때. TV 토론회가 미디어 정치 시대를 완전히 열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조직 선거였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돈 엄청 먹고 돈 들어가고 1등 참모는 조직이었어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런 TV 토론 막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전략가, TV 토론회 좀 미디어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고공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상전보다. 흔히 이야기하는 광고, TV 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에서 가장 큰 캠페인으로 등극을 사실은 하게 됐죠. 92년에 DJYS가 붙었을 때도 TV 토론 할 수 있었죠. 근데 그치. YS가 안 한다고 이제. 절대 안 한다고 도망다녔지. 도망다녔지. 무식하고 자기가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거부했다고요. 그래서 못한 거지. 그리고 그 당시는 시청률이요. 찾아보니까요. 55.7 나왔어요. 그럼 55.7, 55.7. 다 본 거야 국민들. 이회창, 김대중. 예. 그리고 2022년 지난 대선에서 TV 토론이 38% 나왔더라고요. 평균 시청률이. 그때도 굉장히 높았어. 윤석열하고 이재명 붙을 때. 네. 근데 이번에 1차는 뭐 20%도 안 됐다면서요? 경제편은. 방송 이제 3사 합쳐서. 근데 그러니까 예. 그 TV 토론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게 38%의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 도리도리만 하는 걸 다 봤는데 그러고도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잖아요. 맞아요. 나는 너무 그때 진짜 너무 절망했어. 그래서 이제 TV 토론이 과연 효과 있나? 상대층을 지지했던 표를 뺏어올 수 있냐? 아니면 부동층을 뺏어올 수 있는 효과 있냐? 실제로. 아니면 지지층으로 하여금 강화 효과. 그 후보를 더 지지하는 마음, 확증평야. 이쪽으로 가는 거냐? 논란이 있어요, 학계도. 근데 장인수 기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근데
막상 또 돌아다녀 보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네. 그 윤석열 왕자 이거 진짜 보고 네. 쟤는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분들도 현장에서 꽤 많이 만나거든요. 나 원래 정치에 관심 없었는데 그런 분들만 만나고 다니는 건지. 아니 TV 토론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동한 건 맞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 워낙 밀려갖고 사실 뭐 무속 집단들이나 네트워크 조직들이 저쪽에 다 넘어갔으니까 그 당시 어려운 거였죠. 그리고 이쪽에서 뭐 이낙연 지지했던 그룹들이 저쪽 지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렇지 TV 토론은 약간씩 좋아졌어요. 사실 TV 토론 할 때마다 그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뭐가 좋아졌다고?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씩 우호적인 게 있었어. TV 토론 끝나고 나면 올라갔다고? 조금씩. 근데 뭐 크게 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정성을 기울이고 여러 자료와 조직을 꾸려가지고 대비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지, 그렇지. 뭔가 적극적으로 득점을 하기보다는 실점을 하지 말자는 전략으로 많이 가는데 유력 후보일수록 더 그렇죠. 네. 근데 중간에서 망설이는 분들은 TV 토론을 보고 내가 결정해야지 이거보다는 TV 토론을 안 보는 분들이 훨씬 많고 네. 그다음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수가 얼마나 잘하나 보고서 그냥 박수 치면서 자기의 결정을 확인하는 뭐 강화하는 그 정도 역할만 있지. TV 토론 끝나고 났더니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 TV 토론 끝나고 누가 잘했냐 평가해보잖아요. 예. 지지도 그대로 나옵니다. 맞아. 자기 지지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윤석열이가 잘했다고. 그렇게 아유. 나옵니다. 왜냐하면 또 좀 못마땅한 게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못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후보한테 그렇지, 자기 지지하는 타격갈까. 후보한테 타격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커뮤니티나 등등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97년에도 그랬고 이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랬고 DJ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TV 토론을 잘했어요. 그렇죠. 예. 워낙 잘했어요.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걸 뛰어넘어서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게 있죠.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상대방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부터 따져보면 뭐 박근혜, 뭐 윤석열, 이제 김문수까지 이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TV 토론만 시작하면 발라버리겠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그치.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TV 토론의 룰이 그렇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안 되고요. 예.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할 때 TV 토론 했거든. 1대1로. 그럼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 압도하리라 봤잖아요. 근데 정몽준은 말을 잘 못하거든? 그렇지. 근데 기성정치를 살살살 까는 거야 그냥. 자기 기성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지셔닝 자체가 유리한 거야. 그걸 그냥 먹고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말한 대로 시간대가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처럼 주도권 토론 막 말싸움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게임이 안 될 텐데 그게 안 돼 우리나라. 혹은 뭐 1대1로 한다든지 토론이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선이 명확하게 갈리면서 한번 치열하게 붙을 수 있는데 이번 주에 했던 거 같은 경우도 사자 토론이잖아요. 그렇지 1대1로 했어야 돼. 그러면 한 명이 도드라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예. 맞아요. 그리고 방식도 미국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미국은 1대1로 해서 막 중간에 계속 끼어들잖아. 그게 진짜 긴박감이 좀 있거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 때 해리스가 트럼프 눌렀잖아요. 사실 토론에서 압도했잖아. 근데 결국 투표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별 소용이 없다니까.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TV 토론에 대한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주긴 해.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역대 우리나라 대선 TV 토론 명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에 남는 후보들은 좀 있어요. TV 토론 하면 떠오르는 후보들이 옛날에 보면 이정희 후보 떠오르죠. 통진당. 그리고 저기 안철수. 확실히 기억이 나죠. 안철수 같은 경우도. 허경영도 나름 TV 토론으로 떴지. 허경영 떴지. 가서 황당한 소리 해가지고. 맞아. 허경영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게 됐지. 공중부양에. 허경영. 자,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오가피 콤부차 한번 먹고 힘을 내서 역대 TV 토론 명장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이어갑니다. 약초학 1호 조선행 박사가 40년 연구하여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 품종 특허냈고요. 열매 추출 특허도 받아서 이걸 농축 발효해 몸에 좋은 것만 담고 맛도 놓치지 않은 명실상부 최고의 명품 건강음료입니다. 오가피 콤부차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강목에 한 수레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선의 약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경기력과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우주 비행사 특수부대 오가피를 복용했던 사실이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가시오가피 효능으로는 면역력, 자양강장, 만성피로, 간 건강, 신경안전, 쾌변 활동, 잔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더 많은 효능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오가픽의 모든 원료는 국내산으로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냉동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한 포, 오후나 회식 후에 한 포 섭취를 추천하고 있고요. 특히 회식한 후에 한 포를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이 쾌변과 함께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박시영TV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기존 34% 할인에 6개 박스 48팩 플러스 16팩, 3개 박스 24팩 플러스 3팩을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오가픽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팩에 1,500원 정도 하니까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제품 수령 시 최상의 맛을 위해서 반드시 냉장, 냉동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구매 링크, 네이버 쇼핑에서 네. 오가픽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가픽 그 콤부차 사장님이 그 민주당 당원인데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죠. 근데 그 오가픽 콤부차를 광고를 유튜브를 해보면 이 그때네 정치비와 이 코너에서 광고할 때 효과 제일 좋대요. 아 그래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거 원룸집이라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세 명 다 이거에 대해서 진심이 있잖아. 좋잖아. 저는 있어요. 저도 네. 그래요. 사실 집에서도 먹는데 보니까 장 기자님하고 최강 의원님한테는 뭐 따로 보내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거의 안 보내주는 것 같아. 오가픽 콤부차 일로.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기 난 바랍니다. 따로 보내준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네. 아니, 그 우리 직원들이 막 챙겨주고 그러던데. 자기한테 온 거를 챙겨주는 거지 나한테 보내준 적은 없다니까. 우리 직원들 이거 안 근데 되겠네. 이거 지금 시즌에 가장 적합한 거 아니에요? 겨울보다 이게 더울 이게 때 더울 때 먹어야 돼. 더울 때 시원해서 더. 요거 먹으면서 프리하고 시청 괜찮죠? 딱 좋아요. 딱 요거 좋아. 댓글 반응 네. 2개 읽어드릴게요. 남편 먹이려고 샀는데 처음 온 날 군대 간 아들이 친구랑 같이 휴가 나왔는데 집에서 남편이랑 3시에 술 마시면서 오가피를 같이 마시는데 너무 맛있고 먹기 좋다고 술잔 옆에 계속 따라 마시면서 2박스를 뜯었어요. 아이고 하도 신기해서 저도 한 봉투 먹었는데 헐 뭐지 이 건강한 맛. 그래서 저도 하루 2봉 마시려고 냉장고에 채워놓고 음료수로 먹게 돼요. 이것만 마시게 돼요. 이왕이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거 마시자고. 참고로 아들 신랑 아들 친구 셋이서 양주 3병에 소주 2병 마셨는데 아이고 다음날 아침 멀쩡하고 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남편이 더 사래요. 그래서 3박스 다 먹어서 지금 다시 주문하려 합니다. 고마워요. 좋은 음료 마시게 해줘서. 또 하나 댓글 읽어드리면요. 2주째 매일 1-2개씩 먹고 있는데 화장실도 편하게 다니고 가시오가피 효능일까요? 뻣뻣하던 무릎도 부드러워졌어요. 피로 회복이 잘 되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재구매해서 꾸준히 먹어야겠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가픽 콤부차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근데 역대 TV토론 이제 하나씩 짚어봐야 하는데 TV토론 그 사회자 있잖아요. 사회자의 역할도 중요하더라고. 이놈들이 되게 중요하지. 룰을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정해진 룰이 있는데 네. 반칙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정 토론은 2명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어제, 김문수도 이재명 대표만 지정을 했어. 그렇죠. 한 명 더 해야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제지해야 하는데 안 해. 그 사회자가 좀 노련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딱딱 대처하는 모습이 그치. 미국 대선처럼 보면 보이거든. 예. 이렇게 사회자가 약간 건들거리면서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뭐 이런 식이 그치. 있는데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서가지고 시간만 재고 있어.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장인수 후보님입니다. 이번에는 박시영 후보님입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편파성 논란. 네, 정해진 멘트 외에 다른 걸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 기계적도 잘 안 지키는 사람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재미가 없긴 하겠더라고. 그건 재미가 없긴 하겠는데 본인도 거기서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그것만 체크해줘도 되는데. 자, 우리 제작진 준비한 거 한번 좀 볼까요? 먼저 2012년 대선 그때 진짜 치열했죠. 문재인, 박근혜 그리고 이정희 세 분이 이제 본선에 뛰어들었죠. 네. TV토론 했는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쇼킹했던 게 이정희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야, 나 진짜 역대 대선 후보들 중에서 메시지가 딱딱 이렇게 잘 들어오는 후보는 이정희 후보가 진짜 손가락에 꼽힐 그럼요. 정도로 대단했어요, 맞아요. 사실. 예. 잘 들어와. 예. 지금 보면
이준석하고 비교해봐. 완전히 다르잖아. 네. 그렇잖아요. 이준석 깐족거리면서 하는데 이정희 후보는 당시에 깐족거림이 없으면서도 따박따박 이야기하잖아. 아주 임팩트가 강렬했고 강렬했어. 저러고 나서 후보를 사퇴했죠. 그렇죠. 네, 문재인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저 말에도 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실성이 실렸죠. 나는 진짜 너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라는 걸 행동으로도 보여줬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런 사례죠. 내용만 놓고 보면 뛰어났어요. 잘했어요. 뛰어났어. 근데 이제 저 태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지. 실제 그 태도가 또 안 좋게 영향을 미친 면이 있죠. 예, 40, 결과적으로 보면. 50대한테는 약간 안 좋게 미쳤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 때만 하더라도 똑똑한 여성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도 있고 아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정희였으면 통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오히려 젊은 층한테 열광적이었을 것 같아. 예. 지금 이정희는. 근데 그 당시엔 좀 빨랐지. 저게 이제 단일화 효과가 크지가 않았어. 플러스된 효과도 있었지만 부동층이 박근혜 쪽으로 가버린 거야. 40, 50대 약간 남아있는 부동층이. 득표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그런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시원했던. 지원했죠. 예. 보고 싶다 이정희 변호사. 중간에 좀 아프기도 했고 예. 지금은 저 때와 달리 머리가 이제 하얘져가지고. 너무 그때 저 이후에 정치를 바로 현장을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더 아쉬웠어. 우여곡절이 좀 계속 이렇게 악재가 자꾸 겹쳤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통진당 그때 그 뒤에 뭐 예, 해산되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 조수진 변호사 있잖아. 예, 안일레오 조수진 예. 변호사. 그러니까 이정희 변호사의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었거든. 보좌관이었지. 예.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맞아요. 조수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 등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때 강북에. 근데 그때 나와서 얘기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보좌관 출신이었다고. 그럼. 자,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그 양자 이제 토론이 벌어졌잖아요.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그때 양자 토론할 때 되게 거만하게 박근혜가 태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나는 아쉬웠던 게 문재인 후보가 한번 세게 몰아쳤으면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이런 이제 공약 같은 걸 지정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없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점잖게 지적을 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진짜 웃겼거든.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잠시만요. 설계 수명 이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면은요, 그 확실하게 할 겁니다. 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참여 그랬죠. 정부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여 정부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이었으면 내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근데 저게 먹힌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이 내가 된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심어준 거야. 이게 거만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었다고. 지지율 차이도 그때 크지 않았거든요. 박근혜가 머리를 잘 쓴 거야. 사람들은 센 놈한테 붙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인파이터가 잘 안 되거든. 맞아요.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 톤 자체가 세지 않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제압을 못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사실, 제때. 그때 혹 세게 지적을 했어야 하거든. 지금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자세입니까? 막 몰아쳤어야 돼. 아쉽죠. 그 토론을 보는 이 정당 지지자들의 태도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용을 보고 정책을 보고 예. 누가 잘하나를 보는다고 한다면 저쪽은 그냥 감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으로 보니까 이겨도 토론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는 거야. 저쪽 사람들한테. 맞아. 저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기네 후보를 공격해. 후보가 내용이 없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버벅거리면 그걸 저거는 저런 거를 내가 찍어 하면서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아니 우리 공주님한테 감히 지금 저렇게 해서 후달리게 해? 뭐 이렇게 가버렸다고 저게. 그러니까 결국 내용과 무관하게 태도만 남는다는 또 다른 예. 근데 저 태도를 보면 전통적인 해석하면 저 태도가 반감을 일으켜 하거든. 거만한 태도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지지자들한테는. 아까 확증 편향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진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론조사 상으로도 박근혜가 많이 앞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착시 효과를 실제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신감에 차 있는 박근혜는 모습이. 개인적인 삶이 좀 또 기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먹혔을 거예요. 이게 서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나와서 저랬다고 하면 거만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편집 폭파가 많고 뭐 그것도 있고. 부모 문제나 정치도 이명박한테 한번 밀린 다음에 예. 뭐 이렇게 아무튼 그 계속 이제 친박계 뭐
전멸하다시피 공천도 못 받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는 저게 그렇게 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천막당사하면서 2004년 그때 탄핵 때 열린우리당이 1위 할 때 그때 사실은 더 박살낼 수 있었는데 박근혜 때문에 기사회생을 했거든. 네, 네. 그리고 뭐 사업법 투쟁 막 이런 등등해서 박근혜가 막 주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철의 여인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 그래서 박근혜는 강한 모습으로 계속 승부를 한 거야. 그 인파이터의 모습이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 좀 안 어울리다 보니까 옷에 안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정말 안타깝게 봤습니다. 저 장면. 그리고 뭐니 해도 안철수죠. 2017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이때는 이때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이 잘하셨네. 잘했어. 잘했네, 진짜. 자신감 그러니까 있는 봐봐. 모습. 2012년하고 17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예, 예. 헤어스타일부터 다르잖아. 딱 각오를 하고 받아치잖아. 네. 정말 멋있었어 이때는. 그러네요. 잠깐에 그런 말도 있죠. 좋네요. 예. 그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여. 네. 그때는 대선 한복판에도 보니까 막 긴장감 가지고 보잖아요. 지금 이제 한번 딱 이렇게 여유 있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때 안철수는 사실상 정치가 끝났죠. 정치 생명이. 예. 뭐 초등학생들이 놀리는 MB 아바타. 저게 후보지만 그 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략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때 안철수 참모가 누군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시영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뭔 관련이 있어? 아니 뭐 토론회 뭐 이럴 때 붙었던? 자, 그리고 성도 비슷하고. 그때 홍준표도 꽤 재미있었습니다. TV 토론. 홍발정, 돼지발정제. 그때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고대앞 하숙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고대앞 하숙집에서의 일이다. 곧 가정과와 인천 월미도에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 꼭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비장한 심정으로 출정한 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밤 12시가 되어서 돌아온 그는 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였다. 사연을 물어보니 그 흥분제가 엉터리라는 것이었다. 그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 데 성공해 쓰러진 그 여학생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핥히고 물어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흥분제가 진짜였다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친구의 주장이었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라는 인간은 참 묘한 느낌이 들어요. 저런 정치인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저런 스타일.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장난 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의 수준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공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저 당에 있으면서. 나쁜 짓 다 했잖아. 네. 근데 약간 말재주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위트, 재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말재주 넘기잖아요. 순간 모면하고 이런 게 뛰어나죠. 그런 게 뛰어나죠. 예. 그걸로 정치했죠, 평생. 한평생. 예.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으면 저렇게 뭐 아무 말이나 해가면서 어쨌거나 언론에다가 대답을 해주면 언론이 그거를 마사지를 해서 빨아줘. 그렇지. 예. 그런 게 경향이 있어요. 예. 장 기자님 늘 얘기하잖아. 그 전화를 언론인들한테 되게 쟤들이 잘 받고 잘해준다. 그런 걸로 승부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이 하나 홍준표를 통해서 투영되는 면도 있고 일종의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렇게 잘 따져보면 거칠은 이준석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아나무인이고 예. 말꼬리 잡고 맞아요. 대도 않는 소리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약간 코믹해 보이는 그 캐릭터가 맞아요. 있거든. 그리고 홍준표가 뭔가 솔직한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호도하거든요, 사람을. 그렇지. 홀리는 재주가 있지. 예. 약간 홀리는 그러니까 재주. 그걸로 이제 대중들을 속이는 건데 그거를 언론이 감지하고 비판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좋거든. 그래야 기사가 잘 팔리잖아. 쉽게 얘기하면 재밌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근데 홍준표는 그래도 이준석보다 나은 거는 권력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때가 있어요. 가끔 내부 이준석. 이준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 예. 지도 권력이 잘못됐다면 또 쓴소리 꽤 하거든. 예. 이준석은 그런 거 안 하잖아. 검찰 권력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언론 권력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이준석이? 안 없죠. 하거든. 그런 면에서 홍준표가 이준석보다는 나아,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적에 홍준표하고는 앉아서 그래도 뭐 술 한잔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은 한 2시간 재밌게 얘기할 수는 있겠다 이런 그치, 생각이 있는 그치, 거고 그치. 이준석 한동훈 이런 애들하고는 아예 말 섞기가 싫은 예, 거고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말하는 걸 텍스트로 옮겨가지고 그대로 보면은 그건 도찐 개찐 별 차이도 없다니까. 근데 그 홍준표 특유의 그 불합발 때문에 그냥 참 특이한 인간이야. 그 인간도 참 연구 대상이야. 자, 그리고 2022년 선거 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윤석열 맞섰는데 그때 심상정의 스탠스 관련해서 사람들이 뚜껑이 열렸죠.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이 아니었어. 그 이재명 후보님 1555 이렇게 그러니까 MB 747 이후에 15년 만에 외형적인 그 성장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네. 참으로 제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제대로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성장을 회복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원회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니까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 이익 배당 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당 사람들은 보통 세금은 내는 걸로 생각하고 배당은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당이 지금 그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지금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우리는 보통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는데 토지 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라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거죠. 저는 이제 탄소에 대한 좀 부담금을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심상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똑똑한데 정이 안 가는 얄미운 스타일. 그런 느낌이야. 정이 안 가. 진보정당에서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오셨고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지만 다가가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면에 노회찬 전 대표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노회찬 전 대표는 왠지 인간적인 면모도 있고 품어줄 것 같고 진짜 막걸리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스타일이라면 심상정 전 대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왠지 그 앞에 가면 혼낼 것 같고 주눅 들 것 같고. 실제로도 좀 그러네. 내가 두 분 다 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노회찬 의원님하고는 식사도 하고 뭐 2차도 가고 그렇게 따라가 봤었는데 예. 2차 술자리까지. 심상정 의원님하고 오히려 더 긴 시간 봤는데도 한 번도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네. 공식적으로 밥 먹은 거 말고는. 제가 날카롭잖아요. 금방 짚어버리잖아 바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오래 했잖아요. 심상정 의원이.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해져. 똑똑하죠. 달코 다른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행사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하면은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놀랬다. 그리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그 정치인이 맞냐? 옛날에 노동운동했던 사람 맞냐? 기성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 진보와 노동이란 가치를 상품으로 내놨을 뿐이지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을 사실 그 노동계에서 오가면서 꽤 들었습니다. 예. 정의당 내부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로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심상정 독주 체제가 오랫동안 이어진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서 많이 내보냈죠. 그러면서 특히 그때 여성 의원들 기억나시죠? 유호정 뭐 장혜영 뭐 등등등 해서 근데 기호 순서나 막 이런 거 청년 여성들 배려한다 해서 막 이렇게 투표 순서대로 비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 뭐 기준을 정해갖고 뭐 뒤에 있었지만 청년 여성들이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논란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까놓고 말하면 노회찬 라인을 쳐낸 거지. 그렇지. 당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욕심이 많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민주당 뭐 이런 데를 비판할 사실 계제가 안 돼. 솔직한 얘기로 정의당이 그만큼 건강한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다 읽혀가지고 네. 과거의 성과를 다 무색해하고 지금 몰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진보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보가 비판받는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싸가지 없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주 맞는 말을. 계몽주의, 나만 옳다, 선민의식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싸가지 없음은 지금 오히려 극우들의 지지를 받는 것들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넘겨주시고 김상정은 저때 예리함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인심을 많이 잃은 게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발언이 그 얘기했지. 이게 예, 두고두고 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 그리고 정말 예. 그 초등학교인가요? 뭐 윤석열 관계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서 알았던 거 뭐 그 집안인가요? 뭐 그런 얘기가 약간 있었지. 약간 있었죠. 그거야 뭐. 정확히는 근데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죠. 그 예전부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 정치를 지향하니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다 보수 정당이다. 뭐가 다른 게 있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다른 게 있지 왜 없어. 다른 게 많지. 근데 그걸 다른 게 없다고 해버리니까 대중들한테 뿌리내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때 총선 때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앙금이 쌓였었어요. 그렇죠. 그게 있었지. 그의 총선에 네. 사실 민주당은 나름대로 맞아요.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잘 안 된 거였거든. 절반 정도밖에 못 들어준 건데 사실상은 포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토대에서 지금 자리를 서서히 잡고 있잖아요. 연동형 비례자가 이재명 대표도 결단을 내렸고 지난번 총선에서. 근데 심상정 대표는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따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 성과를 그러면서 사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당시에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감정, 이게 윤석열에 대한 악감정보다 더 셌던 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TV 토론회였어요. 아니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21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를 가지고 민주당이 장난친 거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원칙을 저버리고 저기 한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라는 게 현실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정의당한테 의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했어요. 네, 저도 배려를 너무 잘 했거든요. 알아. 왜냐하면 그 당시 정의당 뭐 녹색도 열린민주당 뭐 다 있었지만 그렇죠. 정의당한테 우선권을 줬어. 다 모아라. 그럼 당신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근데 정의당이 거부를 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꼬인 거였거든 사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아리백 발언 그것도 화제가 됐었죠.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아까 이제 수소 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 성장 동력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그 신재생 부분은 다른 이런 데이터나 디지털 이런 거에 지금 그러면 된다는 얘기.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알리백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하지 않게 되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 후보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알리백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 이 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연료 계속 의존했다가 만약에 이게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발동되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즉 탄소에 의존해서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 수출할 때 국경 조정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알고 저렇게 무식한 대통령을. 저걸 보고도 뽑았으니까 대한민국이 이걸 난 모르는 거죠. 게 뭐가 문제냐고 저 끝난 뒤에도 덤벼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타고 있는데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이어받은 게 또 이준석이잖아.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 봐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뭐 풍력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쌍심 지키고 막 대들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들이 원전 좋아한다고 쳐. 그거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 문제지. 지금. 다른 문제지.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 말하자면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얘기라서 지금 물어본 건데 이재명 대표가 저거 못 따라가면 수출길이 다 막히는데 너 대안이 있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무식한 새끼. 아이고 저걸 저래서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TV 토론회가 큰 영향 안 준다. 이 얘기 나온 거야. 그렇다니까. 국민의힘은 뭐 원전 마피아들한테 뭐 받아먹은 거 있어요? 왜 이렇게 원전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먹는 게 있죠. 있겠지. 원래 애초에 뿌리가 원전이라는 게 박정희한테 시작되는 거잖아. 나는 사실 다 같은 저거지 물이지.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나오잖아. 이준석이나 막 김문수가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요. 예. 대안이냐 내놔봐. 어떻게 언제 할 거야. 이렇게 한번 더 세게를 박아버리고. 그나마 지금 방패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게 참여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예. 저준이 중저준이 가지고 이제 한 건데 결국 고준이 손도 못 대고 있다고. 근데 결국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경주에다 다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 예, 그냥 지상에다가 그치에 묻어야 되는 거. 이 현실은 그냥 도외시 않게 그냥 계속 원전 외치는 게 도대체 무슨. 진짜 나쁜 놈들이야. 자, 노무현
이해찬 그리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처럼 뵙겠네요. 자, 2002년 대선 뜨거웠던 그 현장 TV토론 한번 봅시다. 지금 수도권이 매년 25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공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도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2010년 되면 2,500만으로 육박할 수도권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30만 나가면 어떻게 해서 수도권이 공동화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인지 경제가 파탄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그냥 흑색선전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옮겨가고 또 행정부, 국회 옮겨간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금강원, 또 감사원, 성관이 다 옮겨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에 지금 정부청사에 있는 곳에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80년대에 창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공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청은 창원에 가서 아주 잘 짜인 도시로 잘 되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 옮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각 어렵게 서민들 돈을 구해가지고 어렵게 내 집 마련한 사람들 그 집에 은행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금융권을 그걸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층의 공황이 일어납니다. 택시기사 또 응급정 주인 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재래시장이 위험함을 받습니다. 왜 이게 서민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자꾸 돈 가진 사람의 문제로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야, 그래도 지금 대선 토론회 수준보다 훨씬 낫네. 옛날이 훨씬 낫네요. 그죠? 옛날이 훨씬 낫네요. 그 메시지가 있네. 각자 주장에 놓은 거가. 예. 야, 참 세상이 거꾸로 생각보다 가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회창 후보가 당시에 말을 굉장히 잘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고 논리가 있어. 그걸 버벅대지 않고. 이회창과 이명박 박근혜의 차이는 이회창은 그래도 판사 일을 했기 때문에 말의 논리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무슨 이런 것들은 윤석열 이런 것들 놀리고 보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 차이예요. 결국 따져보면. 그 차이 난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상대를 했잖아 이회창은. 그러면 상대방이 워낙 토론의 달인이고 논리가 확고한 분들이니까 거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나마 했어. 이회창은. 내가 그래도 경기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인데 이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놈들은 그냥 구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진짜 노무현 대통령 나올 때는 편하게 보긴 했어. 그러니까 이 수구 진영의 이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져. 개차반이야. 지금 이제 한동훈 이준석이를 지지하는 것들은 아예 토론이가 뭐고 떠나서 그냥 깐족거리면 잘한다 이게 똑똑하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지금. 정말 황당한 거죠. 참 깐족의 대망 이준석 발언하는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1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최근에 양당에서 4.5일제, 주 4.5일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4일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감정에 빠져갖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태도로 저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토론할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훨씬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1차, 2차하고 이재명 후보 1차, 2차를 비교해 보시면 문재인 후보는 1차, 2차 확 차별화가 돼.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많이 차별화되는 건 아니고 여유가 좀 생긴 정도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준석이 나왔을 때 사실은 나 같은 사람 토론시키면 그냥 시끄러 임마라고 들어봤습니까? 뭐 요걸로 정리해야 되는 수준이지 저게. 마삼중 저걸 일일이 어차피 뭐 지가 저기 하려고 맘먹고 나와가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끄러 임마 요걸로 다 좋다. 좋아. 하는 거지. 저거 무슨 토론 상대가 됩니까? 야, 진짜. 근데 저 이준석의 잔머리가 그 함정을 판 것도 참 진짜 고약한 게 이게 이제 세대 갈등, 그죠? 반중 정서, 그러니까 혐오. 차별. 그걸로 함정을 파놓고 여기 빠져. 라고 지금 계속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는 진짜 얄팍해. 옳지 않은데. 아니 그게 펜코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놈들이 정년 연장 아까 이준석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론조사 해보거든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의 나이 먹은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나이 안 먹냐고. 다 똑같은 거지 입장이. 부모가 오히려 더 벌면 자녀들한테 혜택이 있거든. 그리고 이거는 고령화 사회가 결국은 불가피하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데 100세 시대 뭐 90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년 연장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저게 청년의 대표로서 이준석이가 다음을 생각하고 저 포지셔닝을 하고 싶다면 저기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정년 연장이라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아픔을 좀 더 헤아려야 되고 저는 그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갔어야지 사람들이 볼 때 저놈이 저 입장에서 그래도 청년 저거를 대변하려고 그래도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저거는 뭐야. 근데 저게 안 통하는 게 지금 그 최저임금 그 관련해서 지역차별 얘기했죠? 지방에서 표 받을 수 있겠어요? 이준석이? 그다음에 50대 60대들한테 표 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정년 연장? 오로지 갈라치기를 해서 그냥 여가부 폐지 때 먹혔던 것처럼 그걸로 그냥 계속. 근데 지금 20, 30대 여성들은 끔찍도 안 하거든. 이준석한테 눈길도 안 주거든. 나올 데가 없어요. 저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착각하고 있어 이준석이. 자, 오늘 TV 토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남은 게 이제 두 번입니다. 사회 영역 정치 이렇게 남아 있는데 갈수록 조금 재미는 있을 거예요. 사회 정치가. 근데 이미 판세가 거의 결정이 돼서 아마 사람들이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이제 마무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님. 뭐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저는 막상 이제 또 이렇게 대선이 끝낸다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들어요. 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좀 빨리 경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빨리 끝났어.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서 아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은 기간 동안 좀 좋은 정책, 좋은 공약 그리고 좋은 비전 같이 좀 대선을 만들어간다. 후보와 이 국민들이 같이 그런 이렇게 축제로서 남은 한 진짜 2주 이제 녹화 시점으로 2주 남은 건데 그 2주 동안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좀 대선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세를 조금 줄이고 정책 발표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담회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면 이재명 대표 장점 유세도 가보니까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유세라는 방식이 한계는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뉴미디어의 이제는 소구력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좀 국민들 만나는 기회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개인 바람은 좀 있습니다. 유세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선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유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좀 의미가 있으려면 양질의 후보가 1등을 못하고 있을 때 저 토론이라는 장을 통해서 뭔가 역전. 반전의 역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때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토론은 사실은 뭐 이제
1등은 다 정해진 거고 2등, 3등이 얼마나 자기들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느냐, 30%를 넘길 수 있느냐, 10%를 넘길 수 있느냐, 이 과정에서 과연 저 TV 토론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 두 사람이 TV 토론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넘기기는커녕 깎아먹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절대로 저런 태도로는 못 넘어간다. 자신들이 예상하는 득표율. 그러니까 일부 김문수표가 이준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막판에 그럴 수 있다고 봐. 단일화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미래 투자 개념으로 이재명 대표를 시원하게 때리네. 그래도 이준석이 1, 2%라도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금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도 트위터는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또 화제가 되기 때문에 캠프에서 또 후보님이 더 잘 준비해서 사회토론, 정치토론 주제에서는 또 이전 경제편보다도 더 압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TV토론에 관련된 정치비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